정산세무 1급 93회 6번부터 10번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정산세무 1급 문제는 시간이 좀 모자라기 때문에 웬만하면 빨리 푸는 방법을 찾지 못하면 문제를 버려버리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입니다. 아니면 이제 계산기를 드는 문제가 나오면 일단 넘어갔다가 나중에 돌아와서 푸는 것도 괜찮습니다. 좀 빨리 푸는 공식 아닌 공식을 좀 외워주시는 것도 좋죠. 자, 6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사는 기계 시간을 기준으로, 자, 기계 시간을 기준으로 기준점을 찾고 정상 원가 계산, 정상이라는 말이 이제 예정 원가입니다. 예정 원가 계산에 의하여 제품 원가를 계산하고 있다.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실제 조업도를 계산하면 몇 시간인가. 얘는 공식을 알면 금방 풀죠. 개별 원가에 관련된 공식 얘 이꼴은 얘분의 얘입니다. 그 혹시 이 공식에 대한 이해를 좀 하고자 하시는 분은 그 제 유튜브 동영상 중에서 요청 자료라는 재생 목록에 들어가 보면 요 내용이 있습니다. 개별 원가 계산 방법, 개별 원가 계산 방법을 학습하시면 돼요. 곱하기 얘 곱하기 실은 얘이다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하고 실. 자, 오른쪽은 과대, 왼쪽은 과소 이렇게 표현합니다. 숫자만 넣어 보도록 할게요. 제조간제비 실제 발생액 100만 원은 여기 적습니다. 여기 실제 발생액. 과소 배부액은 여기죠. 여기 40. 예정 배부율 5원은 여기죠. 여기 5원 퍼 시간 이렇게 하고 현재 문제에서는 이제 여기 실제 조업도 실제 조업도의 의미는 실제의 기준 여기 실제 기계 시간이 얼마인가라는 것을 구하는 겁니다. 여기 차변과 대변이 동일하다는 전제하에 여기에 들어가는 숫자는 60이 들어갈 거고요. 60은 5 곱하기 7이죠. 정답은 22 정답이 됩니다.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됩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암산 잘못했죠? 60을 5로 나눠야 되죠? 60 나누기 5 하면 12네요. 12. 음, 암산하면 안 돼.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7번 문제 갈게요. 다음의 자료를 바탕으로 당월의 기말 제품 재고액을 구하시오. 요거는 뭐 회계 1급 정도의 수준인데 빨리 풀어야 되죠. 그래서 얘도 이제 이런 공식을 주는 겁니다. TTTTT 전산회계 1급부터 주구장창 외치고 있는 TTTTTTTT입니다. 숫자 대입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당월의 기말 상품 재고액은 기초에 비하여 10만 원이 증가했다. 이런 말이 나오면 문자 쓰셔도 되고 문자 쓰는 게 아니었습니다. 기말 재고에는 기초에 비해서 10만 원 증가했으면 여기에 10 이렇게 쓰면 되죠. 똑같은 논리로 당월의 기말 제품 재고액은 기초에 비해서 5만 원이 감소했다. 예, 미지수는 다를 거니까 자 기말 제품 재고액은 기초 제품에 비하여 5만 원이 감소했다. 마이너스 5 이렇게 쓰면 되죠. 당월의 총 제조 원가는 310만 원이다. 여기에 들어가는 숫자는 310만 원. 판매 가능 제품이라는 것은 여기에 있는 차변의 합계, 차변의 합계나 대변의 합계는 동일하기 때문에 뭐 어디에서도 상관없지만 여기에 325라고 쓰겠습니다. 판매 가능 제품은 기초 더하기 단기를 의미하죠. 이렇게 보면 이렇게 차변의 합계는 310 더하기 B, 그럼 대변의 합계도 310 더하기 B, 뭐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죠. 그러면 이제 여기 값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 값은 그러면 300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 300 값이 여기로 떨어지죠. 여기가 300이 나오고 그럼 A 값이 나와요. A 값이 얼마냐면 25. A가 25라는 말은 여기 값은 20이 되죠. 현재 문제는 뭐냐면 기말 제품 재고액을 구하시오.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이 공식, 즉 이 TTTTT를 알게 된다면 금방 풀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다음 8번 문제. 이제 이런 게 좀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죠.
8번 문제. 당 회사는 예정 배부법을 사용하여 제조간접비를 배부하고 있다. 배부 차이를 확인한 결과 과대 배부되었다. 그 돈이 얼마냐면 30만 원이 발생됐다. 이 30만 원을 기말 제공품과 기말 제품과 매출원가에 뿌려주겠다는 의미가 총원가 비례법에 따라. 이 총원가 비례법은 30만 원을 나누어 주는 그 기준을 하는 게 이 합계 금액을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100만 원과 145만 원과 355만 원을 기준으로 30만 원을 쪼개서 나누어 주는 겁니다. 나누었을 경우에 조정 후 기말 제공품의 가액은 얼마인가? 지금 현재 기말 제공품 자체의 가액은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인데 30만 원을 다 과대 배부되었으면 그렇죠. 과대 배부되었으면 다 뽑아내야 되죠. 빼내야 되죠. 맞죠? 그렇죠. 빼내야 되네. 그럼 빼내면 과대 배분은 많이 줬다는 뜻이기 때문에 빼내면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이런 논리에 의하면 답은 바로 1번밖에 안 나와요. 문제 좀 잘못 만들었죠? 정답도 보니까 1번이 정답인 것 같습니다. 일단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과소배부되면 더 뿌려주기 때문에 더 금액이 커지는 게 맞는데 과대배부되면 뽑아내기 때문에 줄어들게 되겠죠. 문제 좀 보기가 좀 잘못됐네요. 이렇게 바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땡큐죠. 일단은 문제를 한번 볼게요. 문제는 일단은 기말 제공품의 비율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기말 제공품 비율. 기말 제공품의 비율은 전체 합계 중에서 100만 원과 145만 원과 355만 원, 100만 원 더하기 145만 원 더하기 355만 원을 더하면 600만 원이 나와요. 요 세 가지 합이 600만 원이 나오는데 일단 기말 제공품 비율은 600분의 100입니다. 여기까지만 구하면 돼요. 요거를 이제 무엇을 나눌 거냐? 30만 원 나눌 거죠? 그래서 30만 원을 곱해주면 되죠. 그래서 100 곱하기 30만 원 나누기 600 이렇게 하면 여기 나오는 결과값은 5만 원이 나옵니다. 5만 원만큼 뽑아낼 거예요. 그래서 그 지금 현재 기말 제공품에 있는 그렇죠, 그렇죠. 기말 제공품의 총 가액 100만 원에서 사실은 이제 여기가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5만 원을 빼게 되면 결론적으로 요 합계는 95만 원이 된다. 정답은 1번입니다. 만약에 이제 기말 제공품의 가액을 구하라 그러면 기말 제품이라고 하고 그럼 600분의 145만 원, 145만 원 곱하기 30 이렇게 하면 뿌려지는 값이 나올 거고 거기에 값에서 얘를 빼면 되죠. 그런 식으로 구하시면 됩니다. 다음 9번 문제 가도록 할게요. 특정 의사결정에 필요한 원가로서 의사결정 대안 간의 차이가 나는 원가가 아닌 것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금 딱 문제 자체에서도 파묻어버린 매몰 원가를 의미하죠. 아주 간단합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매몰 원가를 이제 과거 원가라고 하고 과거 원가를 구하는 금액은 통상 취득가액 마이너스 감류 얘를 뭐라고 하죠? 우리는 장부가액이라고 하죠. 장부가액이 정답이 됩니다. 매몰 원가에 관련된 직접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9번 문제도 아주 간단한 문제가 되죠. 음. 다음 10번 문제입니다. 이 10번 문제가 이 8번 문제랑 중복이 돼요. 8번 문제와 10번 문제. 이 10번 문제는 이제 8번 문제는 그냥 계산하는 것을 알고 있느냐라는 뜻이고 10번 문제는 그에 관련된 지식을 갖고 있느냐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조금 이야기 한번 해보면 제조 간접비에 대해서 과대 배부가 될 수도 있고 과소 배부가 될 수가 있죠. 과대 배부가 되면 너무 많이 배부되었기 때문에 전부 다 불러옵니다. 가지고 와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모든 값에 대해서 지금 마이너스 처리를 할 거고 과소 처리가 되면 더 많이 줘야 되겠죠. 그래서 모든 값에 대해서 플러스가 될 건데 이 플러스와 이 마이너스를 이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뭐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조금 읊어보면 지금 현재 문제가 된 놈이 뭐냐면 제조간접비에 부과된 요값이 지금 잘못 부과가 되었다. 막 그런 이야기죠. 오늘따라 제 말이 엄청 빠르네요. 맞죠? 음.
그러면 이제 이 값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 애가 얘가 될 거고, 얘가 영향을 미치는 애가 얘가 될 거고, 또는 얘는 나중에 얘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얘가 될 거고, 얘는 또 얘가 영향을 미칠 거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얘가 영향을 미칠 거고, 또는 얘가 영향을 미칠 거고, 또는 얘가 나중에 뭐가 되냐면, 얘가 나중에 아니고 얘 자체가 매출 원가죠. 매출 원가가 될 거고, 매출 원가가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면 이제 여기 매출 총이익이 또 영향을 미칠 것이고, 거기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고 나면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거기에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을 빼고 나면 법인세 비용정 차감자 순이익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거기에 법인세 비용을 빼고 나면 여기에 당기 순이익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논리를 막 타고 가는 거죠. 쭉쭉쭉 이어가는데, 그럼 요런 문제가 지금 여기 시발점이라고 하죠. 요게 지금 현재 문제가 돼가지고 지금 영향을 미칠 건데, 이 영향이 미치는 거에 대한 데이터를 어떻게 고칠 것인가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부터 정리를 하면 이제 그 영향을 미치는 방법에 대한 그 조정법이 뭐냐면, 첫 번째 매출원가법입니다. 매출원가법의 의미는 매출원가 너가 독박 써라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차이를 여기서부터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럼 매출원가법은 얘가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쭉 다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전에는 노타치 건드리지 말라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건드리지 마. 얘가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매출원가 너가 한 방에 그 30, 아까 문제는 30만 원이죠. 30만 원을 매출원가한테 전부 다 쪽 뽑아낸다든지, 아니면 매출원가에게 30만 원을 싹 다 부과시키는 그런 방법이 매출원가법입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영업의 손익법입니다. 영업의 손익법은요, 예, 여기서 영향을 미쳐서 쭉쭉쭉쭉쭉쭉 가다가 쭉 내려오다가 여기 영업의 수익이죠. 여기서 그냥 숫자를 고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요거 다 건드리지 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건드리지 말고 영업의 수익에 영향을 미쳐서 그 아래 단기 수익에 반영을 하자라는 것이 영업의 손익법입니다. 시험에는 안 나오는데 이연법이라는 것도 존재를 해요. 이연법이 뭐냐면, 야, 우리 다음에 하자. 굳이 뭐 지금 고치지 말고 다음 거에 거기에 이제 포함을 시키자. 지금 걸 아예 안 건드리는 방법이죠. 또 하나는 이제 비례배분법. 이건 제목 형식으로 쓸게요. 이거를 원래는 뭐 안분계산법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요즘 여기 시험에는 한국세무사의 시험에는 비례배분법이라고 나옵니다. 비례배분법이 뭐냐면 안분계산하는 겁니다. 누가 제품, 제공품, 아니죠. 제공품, 제품, 매출원가. 이 세 놈이 나누어서 가져가는 방법이에요. 그 나누어서 가져가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총원가 기준법. 아까 위에서 계산한 방법이 총원가 기준법이죠. 즉, 직제, 직로, 재간을 다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안분 계산하는 거. 그것을 총원가 기준법이라고 하고, 야, 그러지 말고 제조간접비 너가 문제니까 제조간접비만으로, 아까 직제, 직로, 재간에서 재간의 데이터만으로 안분 계산하자고 하는 것이 원가 요소법입니다. 이러면 살짝 바뀔 수가 있어요. 이러면 살짝 바뀔 수 있지만, 일단 내용은 이겁니다. 총원가 기준법을 적용하게 되면 얘 문제점에 대해서 얘랑 얘가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가 다 고쳐지는 거죠. 뭐 이렇게 고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계산하는 방법이 아까 8번 문제가 총원가 기준법으로 계산하는 문제가 나온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10번 문제를 한번 접근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초 및 기말 제공품과 기초 제공품이 없고, 뭐 여기 0이라는 뜻입니다. 뭐 0, 뭐 이런 뜻이죠. 뭐 그런 여기 기초는 뭐 원재료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판매량이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뭐큰 문제가 안 됩니다. 표준 원가의 계산에서 불리한 배부 차이를 조정하는 방법죠. 불리한 배부 차이라는 말이 이제 어떤 이야기냐면, 분리라는 용어를 좀 쓰는데, 분리라는 말을 영어로는 unfavorit이라고 해서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좀 좋아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이에 반해서 이제 유리하다는 말이 나오는데, 유리하다라는 말은 favorite이라고 씁니다. 근데 뭐가 이제 unfavorite은 언짢다 뭐 그런 이야기잖아요. 기분이 좋지 않다. favorite이라는 건 좋아한다 이런 건데, 뭐가 기분이 안 좋냐? 과소배부했대 말입니다. 과소배부를 하면 어, CEO 입장에서는 또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unfavorite. favorite은 회수하는 작업을 하는 거죠. 기분 좋습니다. 내가 지금 1,000원이 들 거라고 생각하고
제조 간접비로 1,000원을 뿌렸는데 남았대요. 그래서 회수를 하겠대요. 그럴 때는 과대 배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제 불리한 배부 차이라는 말은 결론적으로는 과소 배부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문제 해석을 하기 위해서 좀 길게 이야기했지만 결론은 뭐 간단한 이야기죠. 기초 기말 제공품 제품 뭐 여기까지도 중요하지 않은 말입니다. 여기까지도 안 중요하지 않은 말이고 불리한 배부 차이라는 말은 과소 배부를 했다 이 말입니다. 과소 배부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적게 배부를 했기 때문에 더 줘야 돼요. 더 주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증가하고 뭐 증가하고 매출원가가 증가하니까 당기순이익은 떨어지겠죠.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의 핵심이 영업이익이 가장 크게 표시되는 방법이래요. 영업이익이 가장 크게 표시되려면 이 매출원가가 커지면 안 돼요. 영업이익이 여기 있죠. 여기 영업이익 여기에 영업이익이 가장 크게 표시되는 방법은 뭐냐? 매출 원가 조정법을 쓰게 되면 매출 원가 자체가 가장 크게 올라가기 때문에 얘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총원가 기준법을 써도 매출 원가가 이만큼 커지진 않겠지만 독박을 안 쓰니까 요만큼 커져요. 그러니까 얘도 요만큼 줄어들 거고 원가 요소 기준법도 마찬가지로 얘하고 얘는 뭐 크게 비교는 안 되겠지만 어쨌든 적당하게 매출 원가가 반영이 될 거고 영업이익은 줄어들게 될 건데 영업의 손익법을 쓰면 매출원 영업이익은 건들지 않은 상황에서 여기서 이제 조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여기 부분은 영업의 손실이 이제 반영이 되는 겁니다. 영업의 손실이 반영이 되면 여기서 숫자를 이제 마이너스를 증가시켜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당기순이익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현재 문제에서는 영업이익이 가장 크게 표시되는 방법은 하면 답은 2번입니다. 그래서 말은 되게 길게 했는데 영업이익 다음에 반영되기 때문에 영업의 손익법이 가장 크게 표시가 되는 거죠. 사실은 이 문제도 불리한이라는 배분 차이를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해도 사실은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법만 찾아보면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숫자가 안 나타나는 상황에서 1번, 4번, 1번은 당연히 매출원가가 가장 크게 되는 거고 3번하고 4번에 대해서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영업의 손익법은 영업의 손익으로 다 떨어버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10번 문제는 계산 문제는 아니지만 사실은 제가 이만큼 설명을 할 만큼 이해가 좀 필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동영상 보니까 여기가 맞죠? 여기가 숫자가 다 가려져 있던데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수업 할 때는 다른 모니터를 보고 학습을 하기 때문에 강의를 하기 때문에 이 화면이 잘려져 있더라고요. 양해 말씀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